또 쫓아오기가. 잘 보시고. 자, 478번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면 사과 3개와 귤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5개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복습 겸 그러면 제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볼게. 먼저는 이산 확률 변수도 함수의 일종이니까 정의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당신들이 이 시행에서 5개를 뽑는데 나오는 귤의 개수가 귤이 안 나올 수 있니?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아? 왜냐하면 사과를 다 3개를 뽑는다라고 해도 5개를 선택했으니까 귤은 적어도 2개는 나와야 돼요. 그죠? 2개. 3개도 나올 수 있겠지. 4개도 나올 수가 있겠고 5개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거 이름이 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고, 자, 그리고 확률 총합은 항상 뭐라고?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에요. 5개를 뽑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확률을 직접 구해야 될 것 같아. 과일이 결국 10개죠. 10개 중에 5개를 뽑아야 되니까 10C5가 될 거예요. 10C5를 먼저 구하고 출발합시다. 자, 10C5 구하면 이거 8이고 뿅뿅 2고 뭐 이렇게 되나? 252 나오나요? 맞습니까? 그럼 분모는 제가 다 251을 일단 쓰고 출발할게. 이게 10개 중에 과일 3개 선택하는, 과일 5개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고, 자, 이제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시면 돼. 첫 번째, 귤이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과 3개 중에 3개 다 뽑아야 되죠. 사과 3개 중에 3개 다 뽑고 귤 7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귤이 3개 나왔다는 얘기는 사과는 2개를 뽑고 귤은 3개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귤이 4개가 나오려면 사과를 1개 뽑고 귤은 7개 중에 4개 뽑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규칙이죠. 얘는 안 뽑았네, 사과를. 안 뽑았고 귤만 냅다 5개 뽑았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센스가 있는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거랑 같지 않아? 3C0이랑 3C3이 같고 7C2랑 7C5가 같습니다. 얼마겠니? 21이지. 7C2가 7에서 거꾸로 2개 곱하고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얘랑 같겠네. 왜냐하면 3C2가 3C1이랑 같고 7C3이 7C4랑 같지. 하나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C3은 7부터 거꾸로 3개 곱하고 3팩 35. 35 곱하기 3 하면 되죠. 105 나오겠네. 자, 맞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210에 250이 나오니까 1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그럼 각각의 확률을 제가 조금 약분해서 정확하게 이쁘게 써볼게. 252분의 21, 21로 나눠주시면 이거 12분의 1 나올 것 같고,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얘도 12분의 1이 나올 것 같고, 자, 얘는 21로 약분하면 12분의 5가 나오겠고 12분의 5가 나오겠지. 일단 여기까지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 맞죠? 그럼 제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다 작성을 했고, 마지막에 얘가 2분의 1이 나와야 된대. 근데 자연수 A라고 했어요. 여기다 자연수를 썼는데 저놈은 확률 변수 X가 스몰 a 이상일 확률인데 A는 자연수래. 딱 4를 써야 되지 않겠어? 4를 써야 확률 변수 X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4일 확률, 5일 확률을 더해서 정확히 2분의 1이 나올 거라고. 물론 여기 3.1을 써도 되고 3.2를 써도 되고 3.3을 써도 됩니다.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밖에 없죠. 4 골라주시면 되겠고. 됐음?
자, 결국 통계라는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 뭐 이런 걸 해서 그 취합한 결과로 무언가의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메인인 게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평균이죠. 여러분들이 통계나 혹은 사회 과목을 더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를 배울 거야. 대표값을.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습니다. 최빈값은 내가 이번에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많은 점수 뭐 이런 걸 보통 최빈값이라고 하고 여기 만약에 11명이 있다라고 하면 딱 6등 중앙에 있는 아이의 점수를 뭐 중앙값이라고 하고 근데 수학에서 일단 평균 첫 번째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스몰 m 혹은 x의 기대값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m은 mean의 앞글자라고 해서 뭐 me들 이런 소리 나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근데 평균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왜 한계가 있는데? 평균은 뭐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제가 뭐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신들이 만약에 평균 연봉을 조사한다라고 쳐봐. A 학생 집, C 학생 집, D 학생 집 갔어. 여기 아버님이 돈을 이런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다니. 아버님, 어머님이 연봉이 어떻게 되시니? 1억, 9천. 세 번째 집 갔더니 8천. 근데 네 번째 집에 우리 제드래곤, 재용이 형님이 산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연봉이 올라가죠. 뭐 연봉이 100억이래. 그럼 이 평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만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안 되죠. 격차가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 필요하다고? 산포도.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한다라고 했고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걸 무슨 산? 분산. 분산은 베리언스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VX라고 쓴다라고 했고 분산은 두 가지를 제가 다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든 친구가 물어보든 분산이 뭐냐라고 하면 뭐 흩어진 거 뭐 이러시면 안 돼.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야 돼요. 정의가 뭐? 나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니? 아니 니네 국어는 계좌를 외우면서 수학은 정의도 안 해온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응 같은 표정 짓지 말고 내가 뭐 처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의야. 수학에서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충 발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얘는 정확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증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그냥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 봐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거고 증명은 사실상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분산은 세 글자로 외워달라고 했죠. 제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라고 했어요. 그죠? 표준 편차는 여기 쭈그리입니다. 애초에 분산이 편차를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차수가 올라갔다라고 했지 너무 큰 수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수보다 어떤 지표로서 큰 수가 나와서 다시 차수를 다운시킨 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시그마 X라고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 S의 소문자라고 했고 이 시그마는 여러분들 보통 책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만 적절히만 쓰시면 돼.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나는 이게 싫어. 안 이뻐서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서 간접적으로 정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됩니까? 눈빛이 촉촉해진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 나온다고? 헐.
충격과 공포다. 다 너무 쉬운 걸 물어보나? 편차 총합은 늘 0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만 예시를 들어볼게.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유 공부 잘한다. 현재 입시에 최적화되어 있네. 국영수 이렇게 맞았다라고 해볼게. 얘 평균 몇 점이니? 90이죠. 이 학생의 평균은. 근데 뭐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 같은 거 읽다 보면 과목별 편차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편차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거야. 지금 얘는 국어 과목의 편차는 빵이에요. 정확히 평균이니까. 영어 과목의 편차는 마이너스 10. 수학 과목의 편차는 자기 자신의 점수에서 평균 뺐으니까 플러스 10이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과목은 수학이 되겠죠. 근데 편차 다 더하면 뭐 나오니? 빵 나옵니다. 편차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서 평균 구하는 걸 분산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왜 길게 떠들고 있냐면 그냥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고 분산을 구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 식만 때려 외워서는 안 된다고. 정의도 아셔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 식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 제가 지난 시간에 시그마를 평 확률 질량함수를 뭐라고 읽으라고? 균이라고 읽어달라고 했어요.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평이야. 그냥 평, 균. 그냥 PI라고 쓸게. 자, 그럼 가운데 뭘 써야겠니? 편차 제곱 쓰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고 제곱. 근데 이 확률 변수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보통 xi 이렇게 많이 쓰죠. 오케이? 제가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안 주어져. 학교 시험에서. 이건 정의니까 당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걸 구해달라고 하면 이거 계산할 수가 있니? 여러분들이 시그마 마스터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구해? 못 구합니다.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계산이 아니야 이건. 영어 독해하듯이 이게 뭘까? 편차의 제곱인의 평균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냥 이렇게 읽어. 시그마와 확률 질량함수가 같이 있으면 항상 평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놈의 평균. 자, 여기까지 복습됐어? 응, 됐대.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값을 안 해봤죠? 우리 497번까지 과제였을 거야. 이제 구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통계는 확률이랑 달라요. 수업 시간에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꽤나 높은 점수 나옵니다. 왜 꽤나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 알아? 1학기 때 해보고 털리면 확통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독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용어가 빡세서 하다가 멈추는 학생들이 생겨.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몇 개의 계산만 해도 생각보다 좋은 점수 나옵니다. 자, 일단 498번 한번 볼게. 자,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야겠니? 뭘 잡아야 되죠? 마지막에 뭐의 기대값 물어봤지? 금액의 기대값 물어봤어요. 이놈의 기대값을 물어봤으니까 확률 변수 x를 금액으로 잡아야 된다고. 뭐 앞면이 나오는 횟수 막 뒤에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애들 x로 잡는 게 아니라 금액을 x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볼게. 몇 가지 상황이 안 나오잖아. 자,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다 앞면이 안 나오면 나는 빵원 받겠지. 빵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0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있지? 150원, 200원까지 받을 수 있죠. 요까지 이해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인데 최대 200원이잖아. 다 앞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이제 하다 보면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던진대잖아, 세 개를.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확률 총합이 1인 건 지난주에 배웠지. 그럼 구하기 쉬운 확률을 먼저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빵이면 다 뒷면 나와야 되죠. 빵원 받으려면 앞면이 하나도 없어야 돼. 뒤니까 8분의 1이지. 오케이. 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때도 다 앞 나와야 되지 않아? 앞 나와야 되니까 얘도 8분의 1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쉬워 보이는 건 저는 50원인 것 같아요. 50원이면 얘는 무조건 D가 나와야 돼. 얘가 앞면이 나오는 순간 100원 이상을 받을 테니까 D 앞 D 또는 DD 앞. 그죠? 확률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두 개 더하면 4분의 1이죠. 그냥 저는 8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약분하지 않고. 맞아? 근데 150원도 똑같지 않을까? 150원이면 여기만 뭐 나오면 돼? 앞. 8분의 2.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8분의 2가 나와야만 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금액의 기대값.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평균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어.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게 이놈이 유용한 점이야. 그럼 분모는 다 8이겠죠. 얘랑 얘 곱하면 100이고요. 얘는 200이고 300이고 맨 앞에 거는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 나오니? 100원 나오겠네. 8분의 800이니까. 오케이? 됐대. 됐겠지? 됐을 거야. 자, 다시 당부. 마지막에 금액의 기대값을 물어봤으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애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야 돼. 뭐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 뭐 이딴 게 아니고. 자, 이제 확률 변수의 성질을 좀 제가 살펴볼게. 자, 여기는 제가 굳이 증명을 한다면 할 수도 있으나 증명의 과정이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76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이겁니다. 그래, 기대값 구하는 거 배웠어. 저는 예시 하나만 해봤지만 분산 구하는 것도 배웠어. 지난 시간에 했고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말고 확률 변수 x가 x에 관한 2차식이나 1차식이 오는 경우 이런 애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는 예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 증명이 아니라. 자, 자꾸 기분 나쁘게 성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미안한데 성적이 제일 여러분들 보기가 편할 거라서 자, A라는 학생의 점수가 있습니다. 10점, 20점, 30점이래. 평균이 몇 점이니? 20. 이건 뭐 거의 매국노 수준이죠. 국어가 10점인데 영어가 20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그 동기부여로 미칠 듯이 공부를 했어. 미칠 듯이 공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전 과목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모든 과목 무려 60점을 올렸다라고 칠게. 모든 과목. 그럼 얘는 몇 점 되겠니? 국어는 70, 80, 90점이 되겠지. 자, 그럼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모든 과목의 점수를 60점씩 올렸습니다. 그럼 평균도 몇 점이 올라야 당연히 합리적이겠니? 60점이 올라가는 게 자명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도 열심히 원래 10점, 20점, 30점이었는데 모든 과목을 연락에 공부를 해서 점수가 다 3배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3배, 가정을 3배가 됐다라고 하면 국어는 몇 점이 됐죠? 이제 30점, 얘는 60점. 자, 그럼 평균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게 자명해? 3배가 돼야 되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건 제가 직관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 잘 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네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쪽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x를 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신들이 공부를 연락에 열심히 해서 모든 과목을 점수가 A배 더 맞고 B만큼씩 플러스가 됐다라고 해볼게. 그럼 평균 점수도 A배가 늘고 B만큼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 그게 이성적이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평균에 A배에 B만큼 더 올라갔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평균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분산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분산은 애초에 분산을 정의한 게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하려고 정의를 내린 거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학생 모든 과목이 60점이 플러스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원래 분산은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잖아. 근데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보면 얘는 변함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통째로 점수 자체가 이렇게 평행이동된 거지. 만약에 우리 사이에 이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째로 평행이동하면 우리들 사이의 거리에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분산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명합니다. 모든 과목을 똑같이 B만큼 점수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흩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은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느낌 이해되니? 느낌. 근데 모든 과목을 점수가 아까처럼 3배를 늘려서 맞았다 라고 하면 얘는 분산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평균 점수 기준으로 국어 수학이 10점 더 잘하고 10점 더 못했는데 모든 과목을 3배를 점수를 맞으면 30점 차이가 나지. 훨씬 간격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B는 상관이 없는데 A는 상관이 있다. 근데 얼만큼 상관이 있냐? 그건 외우라고. 그냥 요만큼 상관이 있대. 애초에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만큼 상관이 있다더라. 이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제가 지금 증명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름의 적절한 예시로 그냥 보여드린 거니 이렇게 되겠고. 분산은 표준 편차는 늘 찌질이죠. 여기다 루트 씌워준 겁니다. 그죠? 루트 씌워준 거면 뭐 주의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줬을 때 루트 a제곱은 a로 나와야 돼? 절대값 a로 나와야 돼? 절대값 a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 자,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으셔야 되고 참고로 근데 학교 시험에서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여기 이렇게 2차식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확률 변수에 관한. 이거는 특별한 예시나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 원래 기대값이라는 게 요 x의 개수는 그냥 앞으로 빼도 되고 얘는 그냥 평행이동처럼 다 뒤에 갖다 더했지. 얘도 똑같이 이해합시다. 이렇게 된대요. 자, 이거는 살짝만 메모해두고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 책에는 없지만 자, 됐어. 자, 이제 몇 개의 예시 문제를 제가 한번 볼게요. 501번. 자,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거 해봅시다.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 그러면 평균이 마이너스 1, 2x가 마이너스 1, 분산이 vx가 2. 이놈에 대하여 요 새로운 확률 변수, 이놈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2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평균이 1이고 이놈의 분산이 2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모든 과목 A배 그리고 점수를 B만큼 더 맞았다. 얘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이것만 제곱해서 B는 평행이동이니까 상관이 없다더라. 자, 이렇게 되죠. 이제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얘가 2래매, 이게 2래. 그럼 A제곱은 1 나와야 되지. 자, A제곱이 1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냥 A는 1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1이고 2x는 x의 평균이니까 문제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졌고 그럼 B는 2 나오겠지. 자, 됐어. A 플러스 B는 3.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자유자재로 연산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테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503번 정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y를 x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y는 2분의 3. 이번엔 방향성이 반대죠. 이 y면 이게 3이라는 얘기고. 자,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네. 이건 뭐지? 근데 이게 뭘까? y제곱이 왜 주어지지? y제곱의 평균이. 분산 구해달라는 얘기죠. 분산. vy는 재평제. 확률 변수 x든 y든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야?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근데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4분의 25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앞에서 얘는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9죠. 맞습니까? 이거 4 나오죠. 4. 맞아? 재평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제곱을 안 썼네. 죄송. 맞아요? 즉 VY가 4라는 걸 일부러 어렵게 나눠 알려준 거예요. VY면 그럼 이거죠. 맞지? 이제 하나씩 구해봅시다. 이놈은 결국은 2분의 1은 앞으로 빼서 쓸 수 있고 마치 수열처럼 마이너스 1은 그냥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고. 자, 그럼 x의 기대값은 이거 넘기고 그럼 2분의 5고 2 곱했으니까 5 이렇게 나오겠고. 자, 이놈은 얘는 의미가 없고 이건 제곱해서 앞으로 빼래매. 16. 자, 그럼 다 구했네요. 여기서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준 거니까 자 4죠. 5분의 4 구해내시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풀진 않겠으나 506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507번 보다 507번은 그래도 또 까먹으신 분 있을까 봐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시그마 4x 플러스 5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요 앞에는 절대값이어서 그냥 바깥으로 내오고 5는 갖다 버리면 되죠. 이걸 구하면 되지. 4 시그마 x. 그럼 내가 시그마 x를 구하려면 vx를 먼저 구해야겠네. 그죠?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또 뭘 구해야 되지? 평균도 구해야 되고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겠지.
표준 편차를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 첫 번째는 뭘 이용해야겠니? 확률 총합이 1이다를 이용해야겠죠. 2A, A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거 이용하셔야 돼. 그럼 4A가 1이니까 A는 얼마? 4분의 1. 자, 이거 4분의 1. 4분의 1. 약분하지 않고 쓰면 4분의 2. 자, 그럼 저는 X의 평균부터 먼저 구해볼게. 이제는 평균을 이렇게 구한다고. 곱하고 더하고. 자, 그럼 4분의 맨 앞에 건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거 0이고 1이고. 자, 평균은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죠.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놈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냥 x제곱 위에 쓰라고 했죠. 1, 빵, 이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위에 쓰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대값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그럼 4분의 2, 빵, 1이니까 자, 4분의 3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분산 구해. 분산은 제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이거 제곱 빼주면 되죠. 자, 그럼 16분의 11 나오지? 이게 분산.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준 거니까 4분의 루트 11. 그럼 얘는 4분의 루트 11이랑 4랑 같다 곱했으니까 루트 11. 자, 1번 나오겠지? 자, 됐습니까? 나 이거 당신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511번 한번 해봐. 511번. 다음 유형에서. 작성부터 하는 거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파란 공이 3개가 이렇게 있답니다. 노란 공이 이렇게 2개가 있대요. 임의로 2개의 공을 떠났을 때 노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럼 표를 먼저 작성해야 되지. 노란 공은 최소 몇 개 나와야 돼? 0개. 그지? 1개, 2개. 이 케이스 외에 없지?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쓰는 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자, 5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내니까 분모는 다 얼마니? 5C니까 10이지. 그럼 노란 공을 빵개 꺼낼 때, 1개 꺼낼 때, 2개 꺼낼 때 다 분모는 10입니다. 근데 노란 공을 빵개를 꺼낸다라는 얘기는 다 어디서 꺼냈다는 얘기예요? 파란 공 3개 중에 2개 뽑았다는 얘기죠. 그냥 바로 계산할게. 3. 그 다음에 구하기 쉬운 거 봅시다. 노란 공을 2개 꺼냈다는 얘기는 2개를 꺼내는데 노란 공 2개 중에 2개 꺼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놈의 분산 물어봤어. 이놈의 분산을 물어봤으니 나는 5의 제곱 25vx를 구해야 되고 vx를 구하려고 봤더니 기대값이랑 x제곱의 기대값 얘네 2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기대값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 거 그럼 10분의 맨 처음 거 빵 6, 2, 5분의 4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은 그냥 x제곱 제가 위에 쓰라고 했죠. 빵 1, 이거 제곱했으니까 4 자, 마찬가지 여기선 다 평균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10분의 맨 처음 거 빵 6, 4 1 나오겠지? 자,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이거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죠. 자, 25분의 9 나오겠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25vx니까 9 적어주시면 되지.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확률을 그 병신같이 복잡한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여기는 확률 자체가 심플하게 나오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기가 더 쉽습니다. 됐죠? 자, 일단 잠깐 쉬기 전에 여기 C스텝 과제는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여기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다음 단원 쉬었다가 다음 단원 할 텐데 그 전에 518, 519 다 평가원이지. 이렇게 네 문제는 푸는 걸로 과제. 이건 과제. 당연히 비스텝은 과제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